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한국기능운동교육원과 함께하고 있는 운동이 보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곽재만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핫한 제목만 봐도 여러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실 법한 주제를 가져왔는데 무엇일까요? 제목 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 요즘 영화관에 가면은 거의 뭐 이거 보려고 정말 뭐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이 정말 미어 터진다 이런 목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디세우스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맨 요렇게 두 개 영화가 나란히 정말 대작인데 그쵸? 나란히 지금 개봉을 하고 있어서 각각 뭐 아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제 가져온 주제는 요 메인 주인공이신 우리 오디세우스의 맷 데이먼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 이분들이 영화를 위해서 아주 비교적 단기간에 그리고 또 건강하게 몸을 만들었다는 인제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고거를 오늘 제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우님, 네, 희수님, 윤희님, 배체크님, 네, 나상부님, 네, 예, 애플파이님,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와 주셔서. 예, 어,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배우가 아주 핫하다고 지금 2020년도 여름에. 예. 우리 맷 데이먼이 이제 55세 시고 톰 홀랜드가 인제 30세 이죠. 전 톰 홀랜드 훨씬 더 어린 줄 알았는데 30 세래요 벌써. 왜 이렇게 지금 이게 이슈냐 하면은 맷 데이먼은 사실 이 요 영화를 위해서 근육량도 늘렸지만 체지방률을 한 6.8 킬로그램 정도 감량을 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 근육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근육을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육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감량했다는 거지. 그래서 인제 고등학교 이후로 굉장히 최저치 일단 이렇게 체중 감량에 성공 이렇게 감량의 지금 아이콘이 됐고요. 건강한 감량이죠, 건강한 감량. 톰 홀랜드는 인제 10 년간 사실 이게 뭔가 이렇게 벌크업된 몸이 아니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슬림한 몸이었는데 앞선 인제 이 스파이더맨이나 인제 이런 어벤져스 마블 영화에서 보여줬던 하고 다르게 이번에 굉장히 벌크업된 몸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또 이렇게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 지금 굉장히 좀 이슈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제 오디세이 영화죠. 2026년도 8 월에 개봉해서 아주 이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거 지금 아이맥스를 필름을 인제 촬영하는 기법이 굉장히 촬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인제 이런 필름 자체가 이제 100% 아이맥스 필름으로 촬영한 거에 영화사 최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아이맥스로 봐야지 좋다." 이래 가지고 제가 이거 보려고 정말 이 예약을 계속 틈틈이 봤는데 아이맥스 영화관 거의 한 달째 다 매진입니다. 네, 맞죠? 예. 희건님, 네. 용산 아이맥스 예매가 안 됩니다. 저 정말 보고 싶은데 아이맥스 예매가 안 돼요. 완전 완전히 매진이어 가지고 이거는 보려면은 뭐 암표를 사든가 그쵸? 예, 계속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2 주도 안 돼 가지고 지금 500만 관객이 돌파했고 이미 뭐 N차 관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호메로스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아주 고전 문학을 바탕으로 한 아주 서양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냈다. 그리고 아주 멋지게 풀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제 왜 이렇게 감량을 동반하면서 했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제 이해를 하려면은 영화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된다고 해요. 일단 뭐 트로이 전쟁 10 년을 전쟁을 했고 이제 그 당시의 전쟁은 뭐 고대 사회 전쟁이니까는 뭐 너무너무 지금의 전쟁과는 다르죠. 모든 것이 다
우리 몸과 육체적인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혹사당하고 많이 죽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입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표류하면서 1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굶주리고 지쳤지만은 그래도 이게 싸울 수 있는 전사여야 되니까 굉장히 마른 몸이지만은 그래도 근육이 계속 생존 그리고 전투 이런 것들을 위한 근육이 있어야 되는 이 생존자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고, 사실 이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어떤 원칙 중에 하나인데 CG를 최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대부분의 굉장히 CG 법한 것들도 전부 다 그냥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몸은 뭐 당연히 실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다 그래요. 이 난파나 표류 장면도 이제 노출을 그대로 이제 촬영을 했으니까 굉장히 감량을 이제 하면서도 근육량을 지켜야 되는 아주 어려운 태스크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영화는 스파이더맨이죠. 이제 2026년도 7월 한 달 사이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주연 배우는 톰 홀랜드. 이 노웨이 홈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복귀작인데, 이제 노웨이 홈에서 이제 그 톰 홀랜드 이 스파이더맨 역할을 안에서 극 중의 역할에서는 친구들하고 또는 모든 가족들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본인의 기억이 지워지고, 그리고 아주 홀로 이 영웅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홀로서기를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영화의 특성상 계속 인제 뭐 예전에는 뭐 학교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했다면은, 지금의 스파이더맨은 계속 악당들이랑 싸우고 인제 계속 인제 이런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부각을 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다부지고 쪼끔 벌크업된 몸을 감독이 원했고,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이슈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피터 파커에게 인제 필요했던 몸, 요거를 인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이게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가 보이시죠? 이게 왼쪽 위에 몸이 첫 번째 영화였고,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살짝살짝 변화는 있었지만은 네 번째 요번에 인제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3편 동안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요번 4 편에서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나? 사실 감독의 요구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어떤 벌크업된 몸을 만들려면은 아시죠? 이렇게 쫄쫄이 안에 이렇게 약간 좀 근육질 몸 같은 모습을 만들려고 약간 패딩으로 인제 채운 슈트를 입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목표는 "진짜 몸으로 슈트를 채워 보자." 이래 가지고 만들었는데, 같이 나오는 그 헐크랑은 좀 다른 피지컬이잖아요. 뭔가 인제 우리 여기서 인제 원하는 모습은 약간 체조 선수형의 피지컬, 요런 것들을 인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도서남매 남 맘님, 네. 오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마른 벚꽃님,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인제 맷 데이먼부터 볼게요. 인제 요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대단한데, 왜 대단한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맷 데이먼이 나이가 55 세입니다, 여러분. 55 세. 우리가 이제 55 세의 몸을 떠올려 보면 이제 사실 이거 헐리우드 배우든 뭐 아시아인이든 뭐 그건 상관없이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나이살이라는 게 뜨잖아요. 예, 이게 옛날처럼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고 살이,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이런 것이 인제 예 55 세, 나이가 들어가면 겪는 인제 일인데, 요번에 인제 한국을 방한했죠, 맷 데이먼이. 그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제 딸하고 인제 아내분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한국이 그만큼 또 굉장히 위상이 또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어때요? 맷 데이먼이 몸매만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다시 회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쵸? 어 유퀴즈에도 나왔더라고요. 배체크님 맞아요. 러브 핸들이 자꾸 늘어나고 우울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인제 그러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랑 인제 맷 데이먼이랑 인제 유퀴즈에도 나와 가지고 "뭐가 제일 힘들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그랬다 하는데, 이 5 개월의 기록 동안에 촬영 자체도 힘들었지만
몸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지방 감량을 한 6.8kg, 평소 체중이 한 85에서 한 90 나갔는데 체중 당시에 한 75 정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근데 한 뭐 8-9kg 정도를 이제 뺀 건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인제 체지방 감량에 인제 집중적으로 근육은 계속 늘리면서 체지방 감량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래서 인제 여기 트레이너가 인제 인터뷰에서 좀 이렇게 밝힌 내용들을 보면은 어 이렇게 저도 보면서 '아이 뭐 되게 대단한 뭔가가 있을까?' 이렇게 싶어 가지고 찾아봤는데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는데 월화수목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근데 에 많이들 아시는 근육 운동하시는 이제 '몸을 키워야지.' 이러면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분할 같은 느낌이잖아요. 월요일엔 상체하고요. 화요일에 하체하고 수요일엔 유산소하고 목요일에 상체하고 이제 금요일에 하체하는 이제 요런 건데 원칙은 이제 아주 우리가 전통적인 이런 인제 근력 강화 운동의 프로그램을 따랐는데 뭐가 달랐나? 이걸 한번 보면 일단 주말은 이틀은 완전히 휴식을 했다 그래요. 근데 휴식하는 방법도 좀 달랐는데 어떻게 했는지 쪼끔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만 봐서는 뭐가 달랐나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그쵸? 어 훈련의 원칙이 일단 근육 보존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 이따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제 근육이 굉장히 빨리 빠지거든요.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뭘 위주로 했냐면은 이제 큰 근육 위주로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벤치프레스 누워서 팔 앞으로 뻗는 운동이죠. 로우, 풀업, 팔걸이, 데드리프트, 힙 스러스트 이게 다 어떤 근육이냐면은 큰 근육이요. 가슴 근육, 풀업, 로우 이거 등 근육, 데드리프트, 힙 스러스트 이거 엉덩이 근육. 그러니까 등, 가슴, 엉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큰 근육에 자극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쪼끔 우리가 근육을 균형적으로 키우지 못하더라도 큰 근육 위주로 근육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운동들을 인제 진행을 했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다른 거는 유산소 운동은 우리 많이 이야기했던 그 경사 걷기 우리 등산 파트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경사 걷기 활용도 했지만 유산소 운동 요게 인제 아이 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요 운동을 위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었나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맷 데이먼이 대단한 이유는 55 세의 나이가 걷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떤 걸 겪게 되냐면 동화 저항이라는 걸 겪어요. 이게 동화 저항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데 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20 대 30대 때는 내가 인제 운동하고 잘 먹고 하면 그냥 운동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근육들이 잘 생기는데요. 인제 40 대만 넘어가도 이게 근육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나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인제 이 비만이에요, 비만. 그러니까 인제 체지방이 인제 많아지면 질수록 이 동화 저항을 인제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제 맷 데이먼이 인제 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서 인제 했던 전략은 근력 운동은 큰 근육 위주로 집중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이 유산소 운동을 인제 물론 인제 경사 걷기도 인제 열심히 했지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뭐냐면 첫 번째 앞에 있는 게 보면은 고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어 운동이 보약 열심히 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가 저강도니 중강도니 고강도니 이건 뭘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요? 심박수요, 심박수.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심박수의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나 이거를 인제 우리가 고강도라 그러는데 보통 한 80% 이상 이게 인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중장년층에서는 요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면은 인제 요런 한 5 개에서 한 6 가지 운동을 돌아가면서 휴식 기간을 아주 길게 두지 않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해요. 우리 몸은 계속 인제 움직이면서 심박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심박수를 80% 이상 인터벌 중간중간에 짧게 쉰다 하는 운동인 거죠. 하지만 부위를 다르게 함으로써 이 근육 자체가 지치더라도 다른 근육을 써 가지고 또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근육이 지치면 다른 근육을 써서 또 지치고, 이렇게 하는 인제 인터벌 트레이닝, 요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효과가 좋은데 일단은 짧은 기간 안에 엄청 지쳐요,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면 이걸 이제 6 가지 운동을 한 1분 단위로 해서 중간중간에 한 20초 정도 쉬는 걸로 이렇게 한 세트 한번 해 보세요. 한 세트만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그래프냐. 요 이제 운동 시간을 보는 건데, 요 운동 시간을 보시면 뭐 운동 시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인제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제 레귤러 트레이닝을 했을 때에는 요렇게 인제 우리 메타볼릭 레이트라 그러는데, 이 대사요. 대사 정도가 쭉 올라가다가 인제 운동을 끝마치면 쭉 떨어져요, 한 30분 정도 했다고 쳤을 때. 근데 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했다가 인제 이렇게까지 올렸다가 내려갈 때도 아주 천천히 대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이걸 애프터 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도 계속 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대사율을 유지하면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인제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로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을 위주로 태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존투, 우리가 운동을 타겟을 우리가 인제 체지방을 아주 오랫동안 태우는 데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이 애프터 번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체지방을 태우는 요런 기간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면적 한번 보세요. 우리 일반적인 운동을 했을 때랑 다르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이 태우는 면적 자체가요, 한 2 배에서 3배 정도 높죠. 아리랑군님, 네, 흥미롭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운동을 인제 근데 인터벌로 하는 것이 내가 인제 운동 초보자라면은 사실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강도라는 측면에서는 뭐 찾아보면 고강도를 막 정말 고강도처럼 보이게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나에 맞는 고강도예요. 그러니까 나에 맞는 고강도 이러면은 내 나이에 맞는 거. 그러니까 나의 우리 심박수의 최대 심박수의 한 80%인 거니까, 뭐 220 에서, 네 배웠죠. 220 에서 내 나이를 뺀 게 최대 심박수니까 거기에 80%, 요 정도를 내가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운동 방식이 어떤 것이든 어쨌든 나한테는 고강도예요, 그것이. 고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 뭐 많이 채팅을 좀 써 주고 계셔 가지고 제가 인제 쪼끔씩 읽으면서 쪼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크로바틱 님의 "신체의 항상성이랑은 다른 건가요?" 신체의 항상성은, 요거는 인제 우리 몸이 항상 어떤 이 호르몬이나 어떤 인제 대사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니까 고거는 쪼끔 다르긴 한데요. 그리고 우리 인제 윤희 님 남편분이 57 세인데 근육질이라고요? 자랑하시는 거 자랑하시나요? 네. 초콜릿 거품이 기본인데 근육이 인제 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게 인제 어느 정도 우리가 몸이 근육이 인제 생기게 되면 근육의 처음에 인제 아주 처음 근육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빠르게 늘고요. 어느 순간 이후에서는 요렇게 근육이 인제 더 이상 많이 늘지 않는 이제 플라토, 요렇게 인제 평행선을 이루게 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사실 인제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쪼끔 더 많은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한 아직 근육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인제 이 관절이나 인제 건강의 측면에서는 더 많은 근육을 인제 얻는 데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초콜릿 볶은 유지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 네. 이 가을향기 님, 네, 남겨 주셨는데 인제 "운동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먹는 걸 같이 조절하는 게 힘들죠." 그 먹는 거 조절하는 것도 뒤에 나와요. 쪼끔 더 들어보세요. 배체크 님, "자전거 달리기도 좋습니다. 자전거 달리기든 뭐든
우리가 고강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예, 우리 심박수요. 심박수. 심박수 최대 심박수의 8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인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몸을 만드는 거는 인제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 맷 데이먼을 인제 함께 했던 이제 제이슨 월시라는 아주 유명한 트레이너가 있는데 이분의 인제 사실 관점은 이 부상 방지가 쪼끔 더 큽니다. 이건 우리가 쪼끔 이제 깊 어 좀 이렇게 확인을 좀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이슨 월시 트레이너든 게이브 스톰프 뭐 트레이너든 둘 다 이 55 세라는 측면에서 이 중장년층의 운동에서 더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그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근육 운동. 안전한 근육 운동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거를 썼냐면 게이브 스톰프도 소진시키지 않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인제 운동을 할 때 마지막 하나 두 개 막 쥐어짜면서 운동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인제 예 요분들은 마지막 그 쥐어짜면서 운동을 하는데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남겨 두고 운동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안전하게 근력 운동 이게 다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인제 배우가 중간에 인제 연기하다가 운동하다가 다쳐 가지고 이게 한번 촬영 일정이 밀리기 시작하면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소진시키지 않는 훈련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는 건데 쪼끔 디테일하게 보면은 하루에 한 8개 동작 쪼끔 다양하게 예 썼고 그리고 인제 8회 한 세트당 한 8 회에서 12번 정도 반복을 했고 근력하는 날에는 한 5 번에서 6 번, 가벼운 날은 15 회까지 했고 이게 중요한데 실패 직전까지 가는 걸 금지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랑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력 운동, 근육 키우려면은 근육이 좀 다쳐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다치려면은 최대 자극까지 갔다가 더 이상 인제 운동 실패 고 지점까지는 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요 두 트레이너가 썼던 전략은 "실패 직전까지는 가지 마라. 항상 2 회에서 3회 정도는 여유를 남기고 세트를 종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안전한 근육 운동 이제 근육을 인제 우리가 증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맷 데이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략은 안전하게 부상 없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저는 이 중장년층에서는 특히나 인제 근골격계가 쪼끔씩 안 좋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합한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마지막에도 그렇죠. 절대 소진 금지. 다음 세션을 위한 회복이 최우선 원칙이다. 이런 거죠. 요게 사실은 인제 맷 데이먼 이 55 세의 인제 운동 전략 중에서는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마른 벚꽃님 말처럼 그쵸? 이제 5 기로 한 번 더 하려다가 다치는 거 많이 봤죠.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거를 썼는지 쪼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트레이너가 인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홈짐에 뭐가 별로 없더라." 뭐 되게 이 전략적이고 막 트레이너가 2명 붙고 이러니까는 뭐 되게 특별한 기구를 썼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 항상 그냥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인제 여기서 보면 이름이 좀 낯선 기구가 있긴 해요. 첫 번째가 트랩바, 두 번째가 버사 클라이머 뭐 이런 건데 요건 뭔지 제가 쪼끔 알려드리면 트랩바 요거를 이제 많이 썼다 그러는데 요거 아마 헬스장에 가셔서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바벨이 아니고 몸이 저기 바벨 끼우는 잭 안에다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이게 특이하죠. 그쵸? 이걸 이제 트랩바라 그러는데 뭐가 다를까요? 트랩바로 이렇게 지금 데드리프트 하는 거랑 그냥 바벨로 데드리프트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이제 왼쪽이 트랩바로 데드리프트 하는 거고 오른쪽이 인제 바벨로 데드리프트 하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이 기존의 데드리프트는 우리가 어떻게 뭐 자세를 잡든 어쨌든 이 바가 무슨 짓을 써도 우리 몸보다 앞에 있어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제
허리나 아주 우리가 자세를 신경 써서 진행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인제 허리나 요런 인제 척추에 쪼끔 인제 무리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자세를 잘 지키면 그럴 수는 있지만 트랩바는 무게가 웬만큼 있다 하더라도 저 무게의 중심이 우리 몸의 축하고 딱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월님 안정성도 다르고 지은님 맞습니다. 부상 예방도 당연히 되겠죠. 전진애님 맞아요. 무게중심. 네. 무게중심이 우리 몸의 축과 딱 수평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부상 예방도 되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다치는 어떤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쓰는 도구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트랩바를. 유산소 운동은 아까 인제 우리 인터벌 트레이닝 고 얘기도 했지만 요런 기구를 또 썼다고 하는데 버사 클라이머 익숙하지 않죠, 우리한테. 인제 요렇게 생긴 거래요. 그래서 인제 이게 왜 이렇게 이걸 선택했느냐 잘 보면 잘 움직이는 거 보면은 팔과 다리를 다 움직여요. 헬스장 가서 보시면 우리 뭐 이렇게 그 걷는 기계 중에서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걷는 운동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랑 비슷한데 이제 전신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신성 유산소 운동으로 요거를 인제 예. 실버서님 맞습니다. 우리로 치면 천국의 계단인데 천국의 계단은 이 하체는 맞는데 상체를 인제 같이 쓸 수 있게 만드는 버사 클라이머 요런 기구를 썼다고 해요. 특이하죠. 우리한테는 좀 특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까지가 인제 운동에 대한 어떤 전략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인제 사실은 뭐 하체, 상체, 유산소, 하체, 상체 요렇게 하고 주말 쉬는 거는 사실 똑같은데 그 안에 디테일이 다르다. 어떤 측면에서 근육을 잃어버리지 않는 측면에서 그래서 요런 아주 근육을 잃어버리지 않는 측면에서 큰 근육 운동을 하는 데드리프트 뭐 이런 이제 등 근육 운동, 가슴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을 넣었지만 가장 신경 썼던 거는 부상 방지, 무리하지 않는 거, 그리고 회복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에 연기도 해야 되고 배우니까 그 촬영 기간 동안에는 신경 써야 될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체지방을 오랫동안 태울 수 있는 이런 아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요 오래 못 하거든요. 30분 여러분 30분 하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오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인제 전략을 세웠었다 하는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인제 회자되고 인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 인터뷰에서 나와 가지고 맷 데이먼이 뭐를 안 먹었대요. 요 5 가지 안 먹었답니다. 뭔가요? 여러분 한번 세어 보세요. 일단 설탕 안 먹었대요. 여러분 오늘 혹시 설탕 드셨나요? 안 드신 분 잘 없을걸요? 설탕을 지금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설탕을 빼기가 정말 어려워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닌데 나 이거 나 설탕 거의 안 먹었는데 하지만 모든 그런 재료, 소스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거든요. 설탕 뭐 없이 안 먹기 진짜 힘들죠. 카페인 안 먹기 힘들어요. 카페인 안 먹기 힘들다. 차, 커피 뭐 모든 우리의 그냥 일용적인 인제 음료에 다 들어가 있고요. 술 그리고 유제품 요런 거를 다 끊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인제 글루텐을 끊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글루텐 뭔지 아세요? 글루텐. 음. 글루텐을 인제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실버서님 얘기처럼 글루텐 프리 뭐 이런 얘기도 인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전진애님 김치에도 설탕 들어가요. 그쵸? 그쵸? 네. 김익성님 대단하세요. 술이나 카페인 멀리하신다면 대단한 겁니다. 이 술이나 카페인 요거만 끊어도 5 개 중에 2 개를 인제 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글루텐이 뭐냐. 요 글루텐을 제가 쪼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밀가루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희님. 네. 밀가루에 들어가 있어요. 70% 이상 탄수화물과 10에서 15%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성분이 인제 물과 섞이면 글루텐이 되는데
이 글루텐을 우리가 빵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는데 뭐 면이나 이런 거, 면 같은 게 굉장히 찰지고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잖아요. 쫄깃쫄깃한 거. 그리고 인제 빵 같은 거 보면 빵이 굉장히 쫄깃쫄깃하잖아요. 그 쫄깃쫄깃한 식감을 내는데 쓰는 것이 글루텐이다. 이러는 거죠. 밀, 보리, 호밀 이런 이제 곡류에 존재하는 이제 불용성 단백질인데 요런 인제 빵이나 과자, 국수에 인제 많이 들어가서 우리의 식감을 굉장히 쫀쫀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보시면 글리아딘이고 요게 인제 글루테닌인데 얘네가 인제 물하고 섞이면은 요렇게 중합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엉겨 붙어요. 이것이 인제 쫄깃쫄깃한 느낌을 내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사슬 구조 때문에 이게 소화가 아주 잘 되기가 용이하지 않은 분자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결합 단백질이 이렇게 인제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쫀쫀한 식감을 내는데 아주 유용하기는 하지만 이 소화적인 측면에서는 쪼끔 인제 '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는 건데 제가 그게 왜 그런 단점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글루텐 관련해서 왜 이게 소장에 문제가 생기나를 보면 요게 인제 파란색이 소장 세포예요. 소장 세포고 소장 세포인데 이게 글리아딘, 글루텐, 글리아딘 요런 것들이 인제 요 소장 세포에 붙게 되면 조눌린이라는 요런 인제 물질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조눌린이 분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장 세포와 세포를 이렇게 틈을 만든다고 해요, 틈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 "장벽이 뚫렸다." 이래 가지고 이 "뚫렸다. 샌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리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요거 그림 보시면은 세포와 세포들이 딱 밀착돼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빨간색 보면은 이게 벌어지면서 요게 인제 벌어지면서 배체크님 맞아요. 장누수라 그러죠. 그리고 장누수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이 우리 몸속으로 혈액으로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여러 인제 독성 물질이나 이런 인제 균이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런 것이 이제 글루텐이 장에 좋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어떤 분자 수준에서의 이런 인제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실제로 정말 문제가 확인된 거는 이제 요런 분들인데 셀리악병이라 그래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소장의 육모가 손상돼요, 이 글루텐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인제 글루텐 이런 것들을 인제 밀가루 음식 먹으면 유난히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꼭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 이런 분들은 이제 아마 어릴 때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비셀리악성 글루텐 민감성, 셀리악병이 아니지만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니지만 이제 검사에선 다 정상이지만 그래도 글루텐 관련된 음식만 먹으면 이게 막 복부 팽만되고 피로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실제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쪼끔 인제 논쟁 중의 영역이 있지만 요렇게 인제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인제 요거에 대한 또 반론도 좀 있어요. 이게 인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글루텐이 나한테 안 좋아요."라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쭉 모아 가지고 요분들을 인제 눈가림 검사를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음식이 실제로 글루텐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제 무작위로 이제 뒀는데 내가 글루텐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먹은 분이 있는데 크게 증상에 대한 변화를 잘 못 느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이중 맹금 연구에서 "난 사실 글루텐에 민감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현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이게 인제 글루텐이 실제로는 장의 민감성하고 아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르게 아주 민감한 이런 인제 관련성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요렇게 인제 결론을 냈는데 요게 인제 디스커션에서 인제 "어떤 것 때문에 인제 그랬냐?" 그러면은 "오주환 님 맞아요. 약간 플라시보 같은 거 아니냐?" 인제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인제 여기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제기했냐면은 이게 우리가 글루텐 프리 음식에는 어떤 것이 또 같이 들어가냐 그러면은 이 저포드맵 식단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요. 이 처음 들어보신 분 있죠? 이 포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들 중에서 소장에서 인제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대장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게 발효되면서 막 장이 막 이렇게 대장에서 가스가 막 심하게 만들어지고 해 가지고 막 더부룩하고 소위 말해서 방구가 너무 많이 나오고 막 화장실 자주 가고 뭐예요? 예. 과민성. 예. 장과민성.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저포드맵 이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들을 피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요런 인제 저포드맵 식단을 인제 많이 제안하는데 이 연구자들이 좀 봤더니 이게 인제 글루텐 프리라고 했던 음식들을 잘 보니까 이 포드맵 저포드맵 식단하고도 좀 겹치더라. 그게 인제 뭐 빵이나 인제 볼이나 인제 유제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와 겹치니까 사실은 '내가 글루텐 프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엔 동시에 이 저포드맵 식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장점이 있어서 장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글루텐 프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글루텐 프리 때문에 글루텐 프리를 해서 "난 좋아졌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글루텐 때문인 것인지 저포드맵 식단 때문인 것인지 요게 인제 확인이 명확하게 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쪼끔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카르페 디엠님 안녕하세요. 네. 양파랑 마늘도 있어요. 맞아요. 저게 인제 포드맵 고포드맵 식단인 음식들이죠. 그래서 마늘, 양파 우리 한국인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사과 네. 조은영 님 글루텐 프리 맞습니다. 글루텐 프리 음식이 저포도맥 식단하고도 겹칠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좀 설명드렸던 건데 이제 결국은 인제 이 프록탄이라는 요런 물질들을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점을 우리가 '글루텐 프리의 이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인제 내용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보면 이제 제가 5 가지 한번 인제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술 이견 없죠? 여러분 술 끊는 게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설탕 이것도 이견 없죠. 카페인 그리고 빵, 면 마찬가지인데 글루텐의 제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반드시 유명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글루텐 프리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인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가 아직은 이제 없는 것 같다. 좀 논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제 한때 인제 지금 글루텐 프리 식단이 인제 너무너무 인제 핫해지니까 이걸 인제 내세워서 인제 마케팅이나 인제 식품 영양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인제 회자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제 글루텐 프리 가공식품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오히려 글루텐을 빼지만 어때요? 이게 결국 맛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글루텐을 뺐지만 결국 그 글루텐이 빠지면서 그 쫀쫀한 식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첨가물들이 오히려 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 가공식품이라 그래서 '무조건 건강하고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까지 했습니다. 맷 데이먼이 인제 어떻게 근육을 지키면서 운동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식단을 했는지 요거를 인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쵸? 다음은 인제 톰 홀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톰 홀랜드가 인제 사실은 멸치남 우리 소위 말하는 근육이 별로 없는 아주 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여기 보시면 2017 년도에 보면은 왼쪽에 아주 빼빼 말랐죠. 그쵸? 네. 사실 뭐 근육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인제 체지방만 잘 제거해 내도 근육이 보이거든요. 우린 다 근육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육이 다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인제 체지방만 걷어내면 근육은 있는데 이게 인제 2026 년도 거의 한 9년 만에 지금 보면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죠. 어마어마한 벌크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벌크업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얘가 이렇게 벌크업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인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거는 운동도 물론 열심히 합니다.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점이 달랐을까 잘 보면은 이 톰 홀랜드가 직접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전달 드리면 아주 운동을 뭐 많이 뭐 하루 종일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20% 정도가 운동이고 80%는 식단 관리 그리고 휴식에 집중했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더 집중했던 부분은 식단과 휴식이더라. 그래서 보면 이 성장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유지하는 어떤 기본적인 기초 대사량 이외에 잉여 칼로리, 잉여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성장 보충제로 크레아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한 유명인들이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파급력이 큰데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크레아틴이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근성장 보충제로. 글쎄요. 이거 인제 그리고 인제 금주 이제 잠을 잘 자는 거, 이제 술 아예 안 먹었다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물어봤죠. 인제 "시간 부족한데 제일 먼저 어떤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게 인제 "크로스핏을 했다." 근데 크로스핏 중에서 신디라는 워크아웃을 했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크로스핏 혹시 아세요? 크로스핏? 인제 저도 한때 되게 즐겨 했던 운동인데 이게 인제 웨이트리프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제 근력 중량 운동 그리고 짐내스틱 체조 운동을 섞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인제 대회로 해 가지고 대회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요런 건데 지금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크로스핏. 근데 이제는 뭐 아주 인제 많이 유명해진 대중 운동인데 기본적으로는 인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 고강도가 꽤나 높은 고강도입니다. 꽤나 높은 고강도. 유인님 아신다고요? 힘들어서 포기했다고요? 네. 이게 인제 어떤 거를 인제 얘기했냐면은 그 크로스핏 그 프로그램 안에 굉장히 많은 운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워크아웃이에요. 요게 뭐였냐? 아주 심플해요. 풀업 뭐냐면은 팔 턱걸이. 풀업 5번, 푸시업 아시죠? 네. 10번, 스쿼트 15번. 요거 3 개를 20분 동안 "누가 많이 하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20분 시간 재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인제 운동하는 거예요. 시작 해 가지고 저 풀업 5번 하고 푸시업 10번 하고 스쿼트 15번 하고 다시 풀업 5번, 푸시업 10번, 스쿼트 15번. 다시 풀업, 푸시업, 스쿼트. 이거를 누가 많이 하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 보세요. 집에 풀업 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20분 동안 이제 톰 홀랜드의 최대 기록이 뭐였냐? 27 라운드. 이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총 어쨌든 어떤 운동이든 810번 했다는 거예요. 800번 20분 동안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움직였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약 한 44 초마다 1 라운드를 끝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44초 만에 내가 풀업 5번, 푸시업 10번, 스쿼트 15번 할 수 있겠는데 생각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약간 5 분만 넘어가도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계속 44 초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예 뭐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톰 홀랜드를 인제 티칭했던 우리 트레이너가 이 트레이너계에서는 쪼끔 유명하신 분인데 더피 게이버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전직 네이비실 출신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르 아세요? 크리스 햄스워스라고 하는 분 그리고 브래드 피트 예전에 트로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영화인데. 예 트로이, 토르 이런 인제 되게 유명한 아주 벌크업한 인제 몸을 만드는데 담당했던 인제 그런 트레이너예요. 이분이 인제 같이 밝혔던 어떤 운동을 했냐면 요거는 인제 참고만 하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디라는 운동은 톰 홀랜드가 "내가 시간 없을 때 요거 해요." 왜냐하면 맨몸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해요." 하는 건데 어 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가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 물어보니까 이제 풀업 한 번, 턱걸이, 딥스는 요거예요, 딥스. 요거. 딥스 2번 그다음에 푸시업 3 번, 싯업 윗몸 일으키기 4번, 스쿼트 5 번을
계속 해요. 계속. 그 10라운드까지 한다는 거예요. 1라운드 하고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하는데 요게 하나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라운드 때는 풀업 1, 2, 3, 4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라운드 때는 풀업이 2개, 예, 딥스가 2배로 4개, 푸시업이 6개로. 그래서 이게 2배씩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라운드가 되면 풀업이 10개고, 딥스가 20개고, 푸시업이 30개고, 시트업이 40개고, 스쿼트가 50개 됩니다. 이거를 10라운드까지 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다시 9라운드, 8라운드, 7라운드 이렇게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뭔가 약간 토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이제 반복 랩수를 보면 1500 정도를 한대요. 근데 이제 요것만으로 하지 않고 중량 조끼를 입어가지고 강도를 높였다 한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 몸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중량 조끼를 이용해서 그 강도를 조금씩 올렸다 이렇게 한답니다. 맞아요, 배체크님. 시트업이 이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운동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시트업을 요런 방식으로 안 하고 또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다리를 올리거나 이제 복근 타겟이 일단 복근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런 게 아주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 중에서 톰 홀랜드가 했던 이제 운동을 또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이 20%라고 그랬잖아요. 그 80%는 뭐였냐? 결국에는 이제 관리, 회복 이런 건데 요 인제 가장 뭐 힘썼다는 게 3 개가 뭐였냐면은 크레아틴 아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근육을 키워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크레아틴이 인제 배체크님 얘기하셨는데 비교적 사실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많이들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이 근육을 아주 폭발적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효용성이 좋다 이래서 그러는 건데, 이게 인제 에너지 특히나 어디에 대사 작용을 주냐면은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고강도 고중량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레아틴을 이제 보조제로 많이 이제 먹게 되고, 그것 더해서 충분한 수면, 그리고 술을 아예 끊었다 그래요. 인터뷰에서 "술을 끊어서 내가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막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인제 있는데, 요런 3 가지를 인제 지워내는 거, 요거를 인제 일상화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가장 중요했던 게 수면이다. 이제 운동하는 것은 내가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언제 근육이 생기냐? 잘 때 생깁니다, 잘 때. 그러니까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 요런 인제 합성을 일으키는 인제 요런 호르몬들이 잘 때 생기니까 요때에 인제 우리가 근육이 생긴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애플파이님. 저도 몰랐는데 친형이 요리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부러운데 부럽기도 하고. 쪼끔 더 인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칼로리는 항상 유지되는 칼로리, 기초 대사량 플러스 항상 500kcal 잉여로 계속 채워서 먹었다. 잘 먹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에너지가 없으면은 못 만드니까. 근육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단백질 킬로그램당 한 2g 이상 먹었다 그러고, 크레아틴은 거의 한 3에서 5g 정도, 1 스푼, 2 스푼 정도예요. 수면은 한 7시간 꼭 지켰다 하는 거고, 여기서 술은 제로로 만들었다. 이게 술 자체가 근육을 합성시키는데 굉장히 인제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문제는 그 깊은 잠을 자게 하는데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수면이었잖아요. 요게 인제 문제가 됐다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맷 데이먼하고요, 그리고 인제 톰 홀랜드 이 두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각각 다른 방식이지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공통 공식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뭘 하는 것보다 뭐를 안 하는 거를 잘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 뭐 카페인, 술, 그쵸? 그리고 인제 회복.
수면, 충분한 수면 시간,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내가 옆에서 항상 할 수 있는, 내가 어디를 꼭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운동 말고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는 운동, 항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운동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모르는 운동은 없잖아요. 다 아시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시는 운동이고 그렇게 어려운 운동들도 아니에요. 되게 고난도 운동들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는 사실 그 운동이 굉장히 특별했다기보다는 그 운동을 항상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면서 5개월, 6개월 동안 유지했다라는 거죠. 유지했다는 거. 저기 이제 저기 오디세우스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이 그 활 쏘는 그 장면이라고 하던데, 인터뷰에 보니까 그 활 쏘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너무나 이제 힘들지 않고 했었냐 물어보니까 맷 데이먼이 다른 방법이 없더라. 그냥 계속했다. 여러분 운동도 보시면 모르시는 운동은 없죠? 다 아시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꾸준함, 계속하는 거, 내가 항상 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거에 못지않게 휴식과 제일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는 전략을 가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오늘 제가 마무리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아주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찾아보고 정리해 봤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꿀잠 주무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